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8살에서 49살까지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다음 달 9일부터, 접종은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백신은 mRNA 기반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고 예약은 10부제로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8월에 모더나 백신 1,046만 회분이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 공급이 미뤄진 196만 회분과 8월에 예정된 850만 회분이 모두 공급돼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의무 접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의사당 출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2주 이내에 미얀마 인구 5,400만 명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귀국하는 미얀마 교민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 북서부 폭염과 서부 유럽 대홍수에 이어 이번엔 브라질에서 폭설이 내리는 등 지구촌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한파로 커피와 설탕 등의 국제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8살에서 49살 1,777만 명에 대해 다음 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50대와 마찬가지로 40대 이하도 mRNA 기반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데 10부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 예약 당시 시스템 오류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예약이 중단되는 등 국민 불편이 컸던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부제를 시행해 하루 170만 명 안팎으로 예약자를 분산할 방침입니다. 이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령대별 추가 예약을 진행하고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누구나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미 접종 기간이 지난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도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감염 위험이 커진 데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75살 이상 60만 명은 수시로, 60살에서 74살 126만 9천 명은 다음 달 5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차질 문제로 7월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8월로 늦춰진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1,000만여 회분이 8월에 공급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과 7월 공급이 연기된 물량을 더해 총 1,046만 회분의 백신이 8월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원래 8월에 들어오기로 한 물량은 850만 회분이고 공급이 늦춰진 7월 물량은 196만 회분입니다. 공급이 연기된 196만 회분 중 130만 회분은 8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들어오고 나머지 물량은 4달 중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총 4천만 회분의 백신을 받기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까지는 115만 2천 회분이 공급됐습니다. 7월에 공급될 예정이던 나머지 물량 일부가 8월로 늦춰지면서 만 55세에서 59세 등의 접종 백신이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바뀌는 등 일부 차질이 빚어진 상태입니다. 2학기부터 대면 강의를 늘리려던 대학들이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방침을 속속 바꾸고 있습니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인데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의 질이 여전히 아쉽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아무리 방학이라지만 교정이 사람 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지난해 1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줄어들기 시작한 대학교.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늘리려 했다가 심각한 4차 대유행 상황에 방침을 도로 바꿨습니다. 중앙대는 10월 말까지 비대면 수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공 필수나 중요한 과목 그리고 소규모 이론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이제 캠퍼스에 불러서 오는 정책을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대유행이 오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서둘러 학사 운영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오는 9월 한 달 동안은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고
성균관대는 거리두기 3, 4단계 상황에선 모든 시험과 강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 역시 개강 뒤 5주간 비대면 수업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외대는 다음 달 18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 개강 직후 3주간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도 대면 강의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져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교환학생도 이제 많이 못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동아리 자체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활동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게. 비대면 수업만 고집하지 말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질이 더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면 강의를 조금 병행하면서 학교에서 더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대면 수업 확대를 계획했던 교육부는 우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추이를 봐서 아직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추이를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한다는 거기 때문에. 또 대면 활동 확대의 시기와 방식은 각 대학과 학생들, 방역당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학기에 전국 학교 등교 일수를 확대해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8월 둘째 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학사 운영 관련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첫 해였던 작년 학생들의 등교 일수는 평균 50% 내외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는 전년 대비 등교일을 확대해 전국 학교들의 평균 등교율이 약 70%로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학기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추이와 방역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2학기를 준비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2학기 개학 시점인 8월 중순까지 지속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군에도 의무화 계획을 세우도록 국방부에 지시했고 민간 분야도 강화된 조치에 따르기를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4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연방 건물 내에서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해야 합니다. Masking is one defense against the spread of COVID-19. But make no mistake, vaccines are the best defense against you getting severely ill from COVID-19. The very best defense.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국방부에 군 관계자들의 예방접종 목록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주와 지방정부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한 자금으로 접종을 받는 주민에게 $100를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조치와 유사하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주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캔자스주는 주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주 건물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아칸소 주지사는 학교 내의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State employees, regardless of their vaccination status, will be required to wear masks indoors at work if they cannot socially distance. Additionally, anyone entering state buildings or facilities will also be required to mask up. 이 같은 강화된 조치는 미국에서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속도가 정체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매주 검사 등의 부담을 지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나은 만큼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학기 정상 개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올 가을엔 모든 학교가 온전히 열려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교실 밖에 둔 채 또 1년을 보낼 수 없다며 학교를 전일 여는 게 아이들 정서와 정신적 건강에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하게 개학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겠다며 학교가 더 나은 환기 장치를 도입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구조계획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교직원 90%가량이 백신을 맞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모든 학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추가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인데 이렇게 되면 가난한 나라들의 백신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인구 집단 전체에 대해 대규모 추가 접종 결정을 내린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어 노령층의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스라엘 정부의 판단입니다. The decision was based on considerable research and analysis, as well as the rise in risk of the Delta variant wave.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I made the last one, the second one in January, and I hope to do it next week. If the experts in the government have decided that that's what has to be done, then I'll be first in line to be vaccinated for the third time.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2번 맞고도 감염되거나 중증으로 진행되는 노령층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지만 글로벌 백신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3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에 나설 경우 저개발 국가들의 백신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앞으로 2주 내에 미얀마 인구 5,400만 명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자 미얀마 교민들의 한국행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태국과 인접해 있는 미얀마 남부 지역의 카렌주입니다. 의료진들이 물에 잠긴 도로를 가로질러 환자와 침대 등을 통째로 옮기고 있습니다. 폭우로 코로나19 센터가 침수됐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산소통 충전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2주 안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불복종 운동에 나선 의료진들을 대거 체포한 데다 병상까지 부족해 국가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The virus is spreading through the population very fast indeed. By some estimates, in the next 2 weeks, half of the population of Myanmar could be infected with COVID. 쿠데타의 코로나19까지 고통이 가중된 미얀마로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I would like to request the United Nations, in particular the Security Council, to urgently establish a UN-led monitoring mechanism for effective COVID vaccination and smooth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as well as for leaving no one behind. 미얀마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미얀마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미얀마에서는 4,980명이 확진되고 365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와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얀마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면서 교민들의 한국행도 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8월 인천행 항공편 8편이 모두 팔렸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4일째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격상 효과는 더디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활동량이 많은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력 백신은 mRNA 계열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인데요.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8월에 약 2,900만 회분 그리고 9월에 약 4,200만 회분 정도의 백신이 도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말씀드린 수치는 예상 도입뿐이고 실제로 계획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스라엘 등과 같이 일부 국가들에서 부스터샷을 결정하거나 또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입 물량의 문제, 도입 시기나 물량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 이외에도 우리가 계약한 백신 중에 노바백스가 있거든요. 상당히 물량이 많고 실제로 2천만 명분이나 되는 물량인데 예. 원래 2분기부터 공급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허가 등이 지연되면서 3분기로 미뤄졌거든요. 이 노바백스 물량이 3분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규제기관인 식약처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식약처에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 물량이 도입되도록 하는 것은 원래는 시퀀스상 맞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백신 수급이나 도입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예외적으로 조금 노력을 통해서 도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접종 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특히 40대 이하 대상자들의 예약 방식이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사전 예약 10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예약 시스템이나 의료기관의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는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고위험군 또는 고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전략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한 백신 접종 내지는 예약 방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일단 현 상황에서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한 10부제 시행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생년월일 끝자리로 예약일이 하루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서버 용량이 해당 인원수를 감당 가능한지는 아마 보건당국에서 한번 따져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실제 접종이 이루어질 때는 예약 날짜에 백신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접종이 다소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불만 또는 일정 부분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역시 향후 관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백신 수급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40대 이하 연령층 중에서 자율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접종 대상자는 제대로 선정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18세에서 49세 중 지자체별로 자율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200만 명에 대한 우선 접종이 17일부터 진행된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자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그 구분을 보면 실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종사자, 대표적으로 일반 또는 휴게 음식점 종사자, 노래 연습장 영업주 이러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예. 그 이외에도 접종 소외계층 필수 업무 종사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 직업군 등이 선정이 됐는데 일단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접종 기준이 국민 개개인으로 보면 모두 우선 접종 대상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네. 이러한 의미에서는 보다 많은 그룹, 보다 많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큰 틀에서는 합리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원하시는 국민, 모든 국민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대한 백신 수급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4분기 중에 부스터샷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이게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부스터샷은 항체 지속 기간 이슈나 변이 바이러스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점은 일단 원하는 모든 국민께서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접종받은 고위험군을 염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닌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때문에 그런데 네. 미국 세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게재한 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은 예방 효과가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부분은 항체 지속 기간 이슈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위협도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백신 종류를 제한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백신 종류보다는 가장 최우선은 고위험군 중 뭐 장기 이식이라든가 특정 기저질환 때문에 항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부스터샷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에는 만일 동일한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할 경우에는 그 벡터에 대한 항체 때문에 예방 효과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당국은 이러한 부분도 뭐 교차 접종 내지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효능에 대한 그 분석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일단은 접종 기회가 전 국민에게 한 번씩은 다 돌아가야 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 완료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선 접종률이 50%대에서 계속 정체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정체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미국은 현재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인구의 49.8% 그리고 1차 이상을 접종한 비율이 57.6%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일단 1차 접종 받으신 분들은 심각한 이상 반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접종 완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마 최대 60%를 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들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보통 백신 접종 내지는 예약률이 80%를 크게 웃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구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러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정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향후에 뭐 오늘 보건당국에서 12세에서 17세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1차 접종 받으신 분들 중에 이상 반응 때문에 2차 접종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변경된 접종 방법, 그러니까 이상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변경된 접종 방법이나 용량 등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 백신 접종률이 제자리에 머물렀는데 하루빨리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산업들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전산업 생산이 지난달 1% 넘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과 관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금융과 보험, 도소매 등의 증가에 힘입어 1.6% 늘었고 관공업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생산 증가에 2.2% 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의복과 의약품 등에서 판매가 늘면서 전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6월 산업활동 동향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지난달은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거리 두기가 강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6.5%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19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의 19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 6.5%는 1분기의 6.3%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4%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회복 기조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은 백신 접종에 자신감을 얻은 소비자 지출 확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올 2분기에 연율로 환산해 11.8%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시점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훨씬 많지만 한 주 전보다는 2만 4천 건 줄어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I think we're some way away from having had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ward the maximum employment goal. I would want to see some strong job numbers. 뉴욕 증시는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과 차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폭염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살피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근로자와 택배 노동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민의 안전과 농작물, 가축,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녹조와 적조, 식수 부족 문제 등을 미리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농민이나 야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밭이나 도로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20도가량 높아지며 마치 불가마 속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경기도의 야외밭에 자동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지상 1.5m 높이에서 측정한 공식 기온과 땅 바로 위에서 측정한 지면 온도를 비교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공식 기온은 34.7도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면 온도는 2시 40분 5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2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농민이 한낮에 밭일을 하는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불가마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기온하고 지면 온도가 17시까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특히 지면 온도는 기온보다 훨씬 높아서 40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지면에 가까이 앉아서 기물매기를 하시든지 영농 작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도심 지역 아스팔트 주변에서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35도의 무더위가 찾아온 서울 도심. 오후 2시쯤 차량이 다니는 도로 표면 온도는 무려 5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살수차로 도로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오랜 시간 길을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로 온열 질환자는 28일까지 86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배가 넘었고 사망자도 1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작업과 도로, 논밭에서 온열 질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오에서 17시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변화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브라질에서는 영하의 날씨 속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례적인 이번 한파가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거리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차 지붕에도 나뭇가지에도 소복이 쌓였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 눈싸움에 눈사람도 만들며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여기는 브라질 최남단. 리오 그란데 두 술주를 비롯해 세계주 50여 개 도시에서 7월 폭설이 관측됐습니다. 28일 최저 기온은 영하 7.8도까지 기록됐고 곳곳에서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최근 남극에 추운 공기가 북상해 들어왔다며 8월 초까지는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은 남반구에 위치해 현재 계절상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12도에서 22도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문제는 이상 한파로 커피와 사탕수수, 오렌지 등 작물 재배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브라질 중남부 농업 생산지 대부분 지역 기온이 계속 낮아지면서 눈이나 서리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와 설탕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 가격은 국제 선물 시장에서 치솟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최근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보니까 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빨라지면서 이제는 이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지난해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는 1년 전보다 한 13만 명 이상이 줄었고요. 또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연령 인구는 19만 명이 줄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46만 명이 늘면서 처음으로 이 82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800만 명을 넘어선 게 처음인데 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5%에서 16.4%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연령 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서 이 고령 사회가 됐는데 예. 초고령 사회의 기준이 이제 20%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렇게 고령화 현상은 좀 더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뭐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사실 인구 자연 감소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인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이제는 뭐 실내든 뭐 실외든 어디에서나 필수품이 된 게 바로 이 마스크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KF94 마스크의 경우에 이 성능은 모두 비슷하지만 가격과 크기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한국소비자원이 인증받은 KF94 마스크 이 9개 제품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안전성의 경우를 보면 이 미세한 입자를 걸러내는 분진 포집 효율이나 마스크를 썼을 때 얼굴과의 틈새로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 안면부 누설률 같은 이런 모든 평가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뭐 성능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브랜드별로 가격은 좀 달랐는데 가장 비싼 제품의 경우는 하나에 990원이었고요. 가장 저렴한 게 444원으로 최대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마스크의 두께도 좀 달랐는데 0.9mm에서 2.1mm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예. 뭐 두께 자체는 사실상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성능에 문제가 없는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얼굴에 맞는 걸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얼굴형에 맞는 마스크를 써서 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종류에 상관없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웹사이트에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와 함께 검색했던 단어를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 거리두기 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 방역 수칙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뭐 검색을 이렇게 해서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NHN 데이터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이 웹사이트에 유입된 200만 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로 꼽힌 이 단계의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특히 관심이 컸는데요. 네. 이때가 이 3차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처음 시행된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단계에 대한 검색량이 올해 들어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네. 올해 2분기쯤에는 이 백신이라는 키워드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도가 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조금 관심도도 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검색어를 보면 대중의 관심사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라든가 또 이 방역 정책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2분기에는 지원금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됐고 이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이 극복이라든가 뭐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검색어가 많이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라는 키워드만큼은 이 분기마다 꾸준히 검색량이 많았다고 하네요. 예, 이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 뭐 맛집, 네. 콘서트 이런 키워드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뭐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뭐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보다 이제 일상 회복에 좀 더 빨리 다가가는 것으로 보이던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실제 감염자 수의 60%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워싱턴대 교수 등 2명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온라인으로 게재한 논문의 내용인데 연구팀은 이 미국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를 대상으로 치사율과 뭐 확진 건수, 검사 건수 등을 조사를 했고요. 이를 포함해서 통계적인 모델로 전체적인 실제 감염자 수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3월 7일을 기준으로 미국인의 19.7%, 약 6,5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날 이 미국 보건당국 CDC가 확진자를 발표한 결과를 보면 3,267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60% 가까이가 이 통계에서 빠졌다는 건데 감염자 2.3명 중에 1명만 검사를 통해서 이 확진자로 집계가 됐고 나머지는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팀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실제 미국의 확진자 수는 지금의 뭐 2배는 넘는다 이런 건데요. 연구팀은 이렇게 이 CDC와의 통계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CDC가 주별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절차상에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또 이 검사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근거로 하기 때문에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더욱 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뭐 4차 유행이 중심에 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확산세를 보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뭐 이례적으로 빠른 걸 알 수가 있는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델타 변이의 경우는 확진자를 접촉한 뒤에 하루 만에 신규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예. 또 이 같은 식당에서 서로 등지고 한 20분 정도 식사를 했을 뿐인데 전파가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또 다른 문제는 델타 변이의 증상인데요. 감염 후에 뭐 두통이라든가 콧물이 나타나면서 냉방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구별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전문가들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몸 깊숙이 침투했던 예전의 기존 이 감염과는 다르게 코 점막에 닿자마자 감염이 이뤄진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점막을 감염을 시키니까 바로 걸리자마자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게 되고요. 또 숨을 쉬기만 해도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만일 이 냉방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에어컨을 끄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 뒤에 좀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이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방병이 조금 오래 이어진다 싶으시면 바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냉방병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면 검사를 꼭 받아봐라. 이걸 또 새로운 여름철의 매뉴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형 mRNA 백신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mRNA 백신 개발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mRNA 백신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바이러스 연구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mRNA 백신 플랫폼과 평가기술 개발을 목표로 4년간 74억 3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반도체 소자인 흑린을 이용해 초극미세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이종훈 펑징 교수 연구팀은 여러 층의 흑린 사이에 미세한 구리 원자를 삽입해 0.43나노미터 두께의 반도체 소자 부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부품을 이용하면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크기가 2나노미터에 불과한 반도체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절반은 얼굴과 머리 부위를 다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친 환자 256명을 분석한 결과 2개 안면부 외상 환자가 125명으로 4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개 안면부 외상의 종류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가장 흔했고 뇌진탕과 치아 손상, 피부 벗겨짐, 골절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머리만 보호하는 헬멧이 아니라 오토바이 헬멧처럼 머리와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 사망자 27만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방세동 관련 사망률이 2011년 10만 명당 18명꼴에서 2018년 10만 명당 22명꼴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35세에서 64세의 심방세동 발병률이 7.4%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병률인 3%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자연이 남긴 작은 실마리가 미제 범죄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꽃가루나 포자 같은 식물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범죄 해결의 열쇠가 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05년) 한 여자가 실종됐습니다. 이름은 조앤. 밝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남자친구인 다이슨 역시 조앤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그녀와 함께 사는 다이슨이 지목됐지만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앤과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과 싸우고 난 뒤 집을 나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곧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이슨이 자신의 손으로 조앤을 죽였다는 것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범인은 잡혔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체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슨은 조앤의 시체를 비닐로 싼 뒤 차에 싣고 나섰지만 이 지역의 지리를 정확히 알지 못했죠. 우선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 최대한 멀리 이동했습니다. 낯선 시골길을 따라 밤새 차를 몰고 가다가 시체를 묻기 적당한 장소를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그녀를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기름이 절반 정도 닳는 거리라는 것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법의 생태학자 퍼트리시아 웰트셔는 조앤의 시체를 실어나른 차량에 주목했습니다. 퍼트리시아는 경찰에게 운전석과 조수석 발밑 매트, 고무 페달 커버 한 쌍은 물론 다이슨이 시체를 옮겨 땅에 묻을 때 신은 신발과 바지, 그리고 재킷 등 증거물이 나올 만한 모든 것을 요청했습니다. 퍼트리샤는 가지고 온 증거품에서 꽃가루나 포자, 그리고 미세입자를 발견해 현미경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꽃가루 표면의 가시가 이루는 문양이 직선인지 사선인지 여러 다양한 알갱이를 조사하고 수를 세면서 머릿속에 어떤 식물을 유추하고 그 식물이 자라는 서식지를 그려냈는데요. 현장이 해가 잘 드는 곳인지 그늘인지 숲지대인지 이런 곳에서는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그러다 어느 순간 조각조각 나뉜 퍼즐 같던 단서들이 합쳐지면서 시신이 묻혀있는 장소를 알 수 있는 것이었죠. 이를 꽃가루 프로파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퍼트리샤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체는 산림위원회 묘목장에 있다고 말이죠. 차량에서는 꽤 여러 단서가 나왔습니다. 다이슨이 신은 운동화와 차량 페달에서 얻은 입자들을 토대로 현장이 꽤 탁 트인 곳으로 판매용 침엽수와 낙엽수가 섞인 숲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이슨이 방문했던 장소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은 밝힐 수 있었지만 장소를 특정하려면 특별한 정보가 더 필요했습니다. 자동차 내부에서 당시 사건의 과정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다이슨의 신발에서는 이미 다량의 자작나무 꽃가루가 검출되었고 이 신발에서 조수석 매트로 꽃가루가 옮겨졌습니다. 아마 조앤의 시체를 차에서 끌어내리려던 다이슨은 몸을 지지하기 위해 조수석 매트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죠. 다이슨의 신발과 조수석 매트에서는 다량의 꽃가루가 검출되었지만 정원용 갈퀴에서 나온 샘플을 본 후에는 다시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루의 손잡이 부분까지는 자작나무의 꽃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정작 갈퀴의 살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정원식물의 꽃가루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퍼트리샤는 범인의 심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야심한 새벽 시간, 범인은 시체를 싣고 한참을 달려 자작나무가 서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시체를 묻기에 적합한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땅을 파는 작업은 고된 일이었고 특히 정원용 갈퀴로는 불가능했죠. 갈퀴는 땅을 파는 데는 쓸모가 없었지만 무언가를 긁어오기에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특히 이런 상업용 산림지대는 지면 여기저기가 울퉁불퉁하고 일꾼들이 남긴 구덩이와 흙더미로 거친 고랑을 이뤘는데요. 그러니 적당한 구덩이를 찾아 시체를 넣은 다음 잔가지를 긁어와 덮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지 않았을까요? 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일하러 오는 일꾼들의 발걸음도 뜸했습니다. 그러니 시체를 오랫동안 찾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꽃가루 프로파일을 토대로 경찰은 조앤의 시체를 꽤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앤은 자작나무 아래 움푹 파인 구덩이 속에 놓여 잔가지로 덮인 채였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버비 생태학자가 꽃가루와 포자를 이용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조앤 넬슨 사건은 버비 생태학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예가 되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고 예약 혼선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접종 기간이 지난 고령층 미접종자에게도 접종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예약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 등 대리인의 예약도 가능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